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진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꼭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바로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주식 투자 이 단어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약간 혐오감이 있습니다. 왜 이 주식 투자라는 단어 자체에 혐오감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은 조금은 건전하고 뭐 내가 투자한 돈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적인 일에 쓰여가지고 그 수익을 내가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간 투자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약간 의미를 뭐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반면에 투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정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나쁜 짓으로 하는 투자의 일종인 것처럼 약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 투기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개 같은 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공부하면서도 와 진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한번 꼭 영상으로 남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영상을 찍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제가 갖고 있느냐? 왜냐면은 이게 주식 투자가 이 대부분 주식 투자 하시는 그러니까 기관은 제외해놓고 뭐 기관도 그럴 수 있는데 기관 제외해놓고 우리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씨발 새끼들이 하는 짓이 투기보다 더 나쁩니다. 왜 더 나쁘냐? 첫 번째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일부러 어려운 말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의미를 다이렉트로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어휘를 선택하는 건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것, 곧 시장의 효율성을 이제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10,000원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A, B, C, D 쭈쭈쭈 나와갖고 1, 2, 3, 4 쭉쭉 10번까지 해서 10개의 기업이 있어갖고 내가 1,000원씩을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각각의 기업들이 그 1,000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영업을 해가지고 1,200원씩의 그 이익을 냈다. 그러면은 저는 1,000원을 투자했지만 각각 200원씩 이익을 얻어가지고 200 곱하기 10 해가지고 2,000원 총 2,000원의 효익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효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쓰는 돈에 대해서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경제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질 게 아니라 효익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여러분 치킨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치킨이 뭐 BBQ 치킨 이거 특정 상호 말고 뭐 치킨이 뭐 10,000원짜리 치킨이 있어. 그런데 이게 10,000원이면 왜 치킨 좀 싼 거 같은데 이 생각이 들잖아. 근데 또 30,000원짜리 치킨 있어. 뭐 씨발 치킨이 30,000원씩이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 왜냐? 우리가 치킨으로 하여금 우리가 얻는 효익이 한 15,000원 정도. 저는 그래요. 1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0원보단 크고 30,000원보단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0원 싸고 30,000원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효익의 개념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생각을 전개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10,000원을 썼지만 12,000원의 효익이 발생한 거잖아. 그러면 2,000원만큼 뭐 물론 내가 이익을 얻었으니까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쨌든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주식 투자하는 개새끼들은 왜 이거를 저해시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주에 100만 원이요. 그러면은 뭐 그래 내가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샀으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지. 근데 씨발 이게 100만 이 공정 가치가 이게 1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그러니까 완벽히 진짜 진정한 공정 가치를 알 수가 없어.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는 뭐 이 스마트폰이 80만 원이야. 시장에서 80만 원에 거래 내가 80만 원에 살 수 있어. 그게 진정한 공정 가치냐? 아닐 가능성이 99.99%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 공정 가치라는 거를 그러니까 전문가일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를 하면 뭐 물론 공인된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꼭 공인되지 않더라도 이 재화에 대한 공정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러 가지 근거를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공정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이 공정 가치를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근접해서 평가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씨발 한 200만 원 될 것 같은데 아야 50만 원 아야 씨발 그거 10만 원이 엄마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뭐 한 5명이 있다. 세상에 5명밖에 없는데 한 4명이 이지를 하고 있어 봐. 그럼 그 100만 원에 거래 되겠어? 안 되잖아. 이런 점이 그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거의 뭐 코스닥 코스피를 떠나서 그냥 그 대부분의 주식이 이렇게 거래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주식을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주식 좀 넣어볼까 해서 그때 뭔 생각했냐면 저도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뜨내기여서 이제 주식을 처음 해보니까 약간 실험을 해보자. 내 나름대로 실험과 내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걸 활용해서 내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지고 시작했던 개념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딴 개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또 이제 재무관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부러 어려운 척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3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 효율성의 정도인데 이제 첫 번째 가장 약한 게 약형 효율적 시장, 그 다음 강한 게 준강형 효율적 시장, 그 다음 제일 강한 게 강형 효율적 시장.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일단 우리 현실에서는 현실과 이론은 중강형 효율적 시장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고 이제 이론들이 발전되고 실제로 현실의 여러 법규나 뭐 이런 실무 같은 것도 중강형 효율적 시장을 전제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효율적 시장의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약형은 이 주가에 반영된 것은 모두 다 과거의 데이터만 반영돼 있다. 이게 약형 효율적 시장의 가정이고 그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 공시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반영돼 있다. 이게 중강형 효율적 시장이고 강형 효율적 시장은 현재 현실에 공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반영돼 있고 공시되어 있지 않은 내부 정보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강형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중강형 효율적 시장을 믿으니까 일단 뭐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제 노하우를 쌓자 이 마인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뭘로 실험을 해볼까 하다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투자 수익을 이제 줄 것 같은 게 저 이제 올해 2월 19년 2월에 제가 그 미세먼지 관련주를 일단 서치를 해봤어요. 네이버 증권 켜가지고.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 정도 봤는데 이제 마스크 관련주랑 그 공기청정기 관련주 이 2가지 부류로 나눠서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 2월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길 가다가 99명 잡고 물어보면은 100명 잡고 물어보면 99명은 미세먼지가 뭐 올해 봄에도 또 기승을 부리고 많이 우리나라에서 뭐 큰 이슈겠지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 함은 2월인 현재 시점에도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떡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현재 우리가 그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봐봤어 차트들을. 근데 이렇게 차트질도 개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차트를 봤다 하면 그 차트에 과거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켜봤는데 오히려 이게 저점이야. 그러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에 비해서 낮아 주가가. 왜 낮지? 그때 또 작년 재작년 걸 봐도 항상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그 시점은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그 시점은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해 보이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중강의 효율적 시장이면은 4월달 3, 4월달에 미세먼지 기승할 걸 아니까 2월달에 이미 떡상이 시작이 돼야 돼. 근데 전혀 그냥 안 그러고 그냥 저점에 쭉쭉쭉 가다가 미세먼지 되면은 한 하루 이틀 전 혹은 하루 이틀 또 전날에 직전에 아니면은 오히려 더 조금 늦게 이게 팍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가. 이게 이게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그럼 이거 넣으면은 3, 4월 달에 수익 좀 뽑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병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해서 뭐 넣어보자. 내 돈 넣어서 뭐 푼돈이지만 푼돈 넣어서 해보면 되지 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4월 달에 상한가를 먹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게 뭔 효율이고 나발이고 씨발 그냥 이런 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때 상한가 2개 말씀드릴게요. 대유비니아랑 위닉스 2개 상한가 먹고
약간 진짜 이게 약간 좀 뭐라 좀 충격적이었어. 아니 이런 식이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버는 게 물론 그런 뭐 한두 가지 예로 이제 모든 걸 일반화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 예시의 케이스만 봐도 그럼 왜 사람들이 바보처럼 왜 안 넣었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또 이 이후에도 제가 지금도 이제 주식을 많이 넣어놓고 있는 뭐 제 재산에서는 많이 넣어놓고 있는데 그 뒤로도 이제 그날 상한가를 치거나 뭐 한 15% 이상 뛰는 것들 주식을 보면은 이미 과거부터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과거 당시의 정보로 예측할 수 있는 주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올라. 그러다가 막상 그게 터지면 그날 터지고 나서 혹은 뜬금없이 어느 일정 시점에 팍 오른단 말이야. 근데 그 일정 시점이 제가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은 그 개미 투자 아저씨들이 야, 그거 오른냐? 그거 펌핑 오른냐? 그거 이슈 있냐? 하면은 그때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개 같은 시장이야 이게 무슨 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 안 올라다가 그 몇몇 뜨내기 그 시장 교란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와 여기 간다 와 해갖고 이렇게 올라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왜 제가 저 새끼 왜 오바하냐 뭐 지 돈도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고 이제 기업의 어떻게 뭐 직접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도 이제 자금이 융통되고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율성이 있어도 되는 건가? 라고 그때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는 이 개새끼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주식을 하는 새끼나 추천하는 새끼나 이걸 업으로 삼는 새끼나 다 이딴 개짓거리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진정한 저 기업의 가치 진정한 이 투자안의 가치 이런 거는 뒷전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그 개미들끼리의 눈치 싸움과 이 개미들끼리 서로 등쳐먹어가지고 저 새끼 돈 지갑에서 돈 빼서 내 지갑에 넣을까 이 개 같은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저도 인정을 해. 근데 다만 이렇게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라 아주 그냥 진짜 좀 먹는 벌레 같은 존재인 거지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와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진짜 개 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 개새끼들이 옛날 제가 이걸 언제 제일 빡치냐 옛날 비트코인 사태 때 뭐 비트코인은 뭐 기초자산이 없는데 기초자산 말도 안 써서 그 개새끼들 뭐 실체가 없는데 이거를 뭐 넣고 빼고 이거 뭐 투기와 다를 바 없다 대신에 주식은 기업이란 실체가 이렇게 개소리 해라 이 미친 새끼들. 그냥 니네가 비트코인 수익 못 먹으니까 씨발 그지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로 갖고 있지만 그때 이제 비트코인 까는 새끼들 그지랄로 주장하는 개새끼들 때문에 이 개새끼들은 진짜 와 진짜 이거 구제도 안 될 씹새끼들이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의 그 분노가 이제 이 극단을 찍었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이 뭐랄까 안 좋은 인식이 쌓여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전 사실 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주식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냥 하루만 주식 딸깍딸깍 해봐도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효율적이라는 케이스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케이스가 무수히 많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나? 물론 이론적으로는 효율적이어야만 하는 건 알겠어.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효율적이지가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할 얘기가 뭐 차트 분석 뭐 이런 개 같은 개짓거리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욕할 게 많지만 오늘 일단 일장 튜토리얼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